자, 교재 307페이지예요. 저당 유동화 제도는 항상 한 문제가 늘 나옵니다. 먼저 가로 1번 보시면 저당 유동화 개념이 나와요. 개념 보시면 첫 번째 줄 윗줄입니다. 저당권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 유통되게 하는 것 밑줄. 저당권을 유통시킨대요. 얘는요 그림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 목차 2번이 나와요. 저당 시장 구조에서 박스 그림 나오잖아요. 이 그림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저당 유동화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림을 옮겨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 자, 네모를 4개 그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수요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습니다. 아파트를 사면서 은행에 대출을 받죠. 이렇게 자금이 들어와요. 한 5천만 원 잡을게요. 이때 은행을 다른 말로 1차 대출 기간입니다. 그럼 은행은요 돈 빌려주면서 여러 가지 권리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 5천만 원 빌려주고요. 첫 번째 돈 받을 수 있는 권리, 저당 채권이죠. 줄여서 민법에서는 저당권이 됩니다. 영어로 모기지가 되고요. 따라서 돈 받을 수 있는 권리, 저당 채권, 모기지를 갖게 됩니다. 자, 모기지 하게 되면 자 T자 발음을 안 하니까 무금이 되죠. 무금이 되니까 이것을 또 영어가 짧은 사람들 읽을 때 모가지 하더라고요. 예. 모가지가 아니고 모기지라는 모기지. 두 번째 돈 빌려주고요. 원리금 받죠. 원리금 수취권입니다. 자, 요거 기억합니다. 항상 은행은 돈 빌려줘 두 가지 권리, 저당권 가지고 원리금, 수취권 둘 다 갖게 됩니다. 앞으로 얘는요 1번, 2번, 1번 줄여서 저당권, 2번은요 원리금, 수취권, 1번, 2번 굉장히 자주 나와요. 1번, 2번. 여기까지 여러분이 민법 공부하시면요 여기서 뭐지? 저당권 설정하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시장을 가리켜서 여기까지가 1차 저당 시장입니다. 이제 은행은 자 수많은 개인들에게 5천 용자 1억 2억 막 빌려줍니다. 그럼 은행이 돈이 바닥이 나요. 그래서 결국 은행도 자금이 부족합니다. 돈이 모자라요. 이때 어떻게 하죠? 은행은요 바로 유동화 회사에게, 얘가 바로 2차 대출 기간입니다. 이 유동화 회사를요 다른 말로 MB에서 발행 기간입니다. 발행 기간이 되고요. 우리나라는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줄여서 한주금이 돼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자금이 부족하면요 이제 이 2차 기간에게 이렇게 갖고 있던 저당권이 있죠. 얘를 양도합니다.
저당권을 양도한다. 그래서 얘가 바로 저당권을 유통시킨다. 얘가 바로 저당 유동화제도입니다. 얘가 바로 저당 유동화입니다. 이때 저당권 양도하는 것은요, 한 개를 파는 게 아니고 덩어리 있지, 수백 개입니다. 큰 덩어리를 팔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개별 저당이 아니고 얘가 아니고요, 저당권의 큰 덩어리에 집합체를 팔아요. 수십 개, 수백 개 묶었어요. 이렇게 덩어리째로 양도합니다. 그것만큼 다시 자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돈이 돌고 돌고 돌잖아요. 그럼 한 주금은요, 이렇게 저당권을 통째로 사모아서 또 자금을 이렇게 조달하게 되면 이 유동화에서는요, 각 은행으로부터 저당권을 덩어리째 사모으니까 엄청나게 큰 저당권의 집합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당 풀이라고 불러요. 저당 풀이 형성됩니다. 이것을 갖고요, 이를 가만히 두지 않고 이걸로 상품화시키자. 따라서 저당 풀을 토대로 해서 MBS를 발행합니다. 여기서 MBS 약어가요, 우리 교재는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3번 있죠. 자, 괄호 MBS 나왔잖아요. 그럼 원어가요, M은 모기지, 저당 채권이죠. B는 팩트, 담보로 한다는 말입니다. S가 시큐리티에서 정권을 말해요. 그대로 해석하면 모기지, 저당 채권을 팩트, 담보로 해서 시큐리티에서 정권으로 만든다. 줄여서 저당 담보 정권입니다. 따라서 얘를 해석하니까, 자, 모기지, 저당 채권을 팩터, 담보로 해서 시큐리티에서 정권으로 만들자. MBS를 발행합니다. 이것을 상품화시켜서 투자자, 얘는요, 개인이 아니죠, 덩치 큰 기관들입니다. 뭐 보험회사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아주 덩치 큰 기관들에게 얘를 팔아요. MBS를 팝니다. 그러니까 저당 담보 정권을 팔았으니까 이것이 바로 정권화시켜서 팔았잖아요. 얘가 바로 저당의 정권화입니다. 저당 정권화다. 저당의 유동화. 얘는요, 저당의 정권화입니다. 저당 정권화. 자, 이때 얘들은요, 왜 MBS를 살까요? 이거 사는 목적은요, 바로 이거 사는 만큼 이자를 받아. 이자가 목적입니다. 이자. 자, 이자를 받게 되면 혹시 기가 나세요? 배당이면 뭐다, 이자면 뭐다 들어보셨죠? 그러면 이자라면요, 얘는요, 지분금융입니까, 부채금융입니까? 부채금융. 그래서 이자가 목적이니까 바로 대표적인 부채금융 또는 부채정권입니다. 잘 나와요. 따라서 결론, MBS는 대표적인 부채정권, 이자가 목적이지, MBS는 지분정권, 틀린 말입니다. 지분정권, 틀린 말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MBS 모으면서 또 자금이 들어와요. 이렇게 2차 대출의 중심으로 돈이 돌고 돌고 끝없이 계속 돌아갑니다. 따라서 2차 기간을 중심으로 여기서 돈이 이렇게 돌고 또 이렇게 돌잖아요.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시장, 네모 세 개가 돼요. 이만큼을 가리켜서 2차 저당 시장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저당의 유동화하게 되면요, 2차 시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차 시장은요. 저당의 유동화하고 저당의 정권을 둘 다 합해가지고요. 합해가지고 2차 시장 이렇게 불러요. 자, 이 그림 보시면서 어디까지가 1차 시장인지. 그럼 2차는요. 이렇게만 말하니까 얘는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요. 1차만 말하지 2차와 전혀 관계 없어요. 따라서 처음에 저당 대부를 발언 수요자 차이자는요. 2차와 관계 있다 없다? 전혀 관계 X 없습니다. 이 지문도 나오고 있고요. 자, 이 그림 보시면서 1차, 2차를 구분했습니다. 1차, 2차. 그러면 결국 이 전체 그림 보시면서 결국 저당 유동화는요. 끝없이 돈이 이렇게 돌고 돌아가야 됩니다. 한 군데가 꽉 막혀버리면요. 이 제도가 의미가 없잖아요.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계속 돌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전제. 유동화 전제 조건입니다. 돈이 돌고 돌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요거 볼까요? 여기가 몇 차 시장? 1차 해서 1차 시장 금리가 돼요. 왜? 이자가 목적이니까. 1차 시장 금리. 다른 말로 대출이자. 대출 이자가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몇 차? 2차 시장. 2차 시장. 예를 들어 2차 시장 금리가 돼요. 얘도 이자가 목적입니다. 그러면 투자자가요. MBS를 산다고 했잖아요. 역시 이자가 목적입니다. 항상 투자는 뭘 비교하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있어요. 요구 수익률. 투자가 얘를 사니까요. 결국 얘는요. 바로 MB에서 기대 수익률입니다. MB에서 기대 수익률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비교합니다. 세 가지를 비교했더니 관계는요. 이런 관계가 성립돼야 됩니다. 1차 금리가 가장 높고 다음에 2차 금리가 높고요. 다음에 요수로 가장 작아야 됩니다. 항상 요거는 가장 작아야 됩니다. 이런 관계 성립된 돈이 계속 돌고 자꾸 돌아갑니다. 얘가 바로 유동화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이것을 한꺼번에 세 단을 잘 안 묻습니다. 우리 시험은요. 이렇게 잘 물어요. 1차하고 2차만 물어요. 이렇게 묻고요. 다음에는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자 1차, 2차 금리를 비교하면요. 1차 금리가 높아야 됩니다. 2차 금리가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은요. 선진국에서는 1차 금리보다 2차 금리가 낮다. 맞는 말입니다. 이것도 헷갈리면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시험은요. 원래 시험 1차 시험이 중요해요? 2차가 중요해요? 1차가 중요하잖아요. 1차가 높아야 됩니다. 그럼 2차는 낮아야 되고요. 다음에 여기서 기대 수익과 요구 수익은 당연히 뭐가 됩니까? 기대가 커야 되고 요거는 작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구분해서 묻거든요. 이런 질문이 우리 교재 308페이지 있죠. 그리고 2번 유동화의 전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나오잖아요. 자, 1번 보게 되면요. 세 줄이 있죠. 두 번째 줄 봅니다. 그리고 밑줄 하세요. 부동산 자금이 저당 시장에 원활하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저당 수익률이 투자들의 요수익률을 충족할 수 있어야 된다. 나왔죠? 저당 수익률이 투자의 요수익률을 이렇게 충족할 수 있어야 된다. 나왔잖아요. 예. 다음에 목차 2번요. 저당 시장 구조하게 되면요. 그래 1번 1차 시장, 2번 2차 시장. 제가 이만큼은 1차, 얘는 빠지고요. 나머지가 2차. 그림 그렸기 때문에 이 그림 보시면서 교재 보시면 답이 그냥 나와요. 그래 1번 1차 시장은요. 동함 1번
1차 저당 시장이란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 밑줄 수요자. 저당 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사이에 금융기관 밑줄에 이런 시장이다. 집합 보세요. 수요자 밑줄, 금융기관 밑줄 요 사이가 뭐 1차 시장 그대로 나왔잖아요. 3번 넘어가요. 3번 보게 되면 1차 대출자는 은행이죠. 금융기관은 설정된 저당권을 은행은 자신들의 포트폴리오 일부로 미션입니다. 보유할 수도 있고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2차 시장에 팔기도 한다. 그렇잖아요. 저당권을 은행은 가질 수도 있고 돈이 부족하면 팔 수도 있다. 그대로 나왔잖아요. 다음에 바로 2번입니다. 2차 저당 시장은요. 1번 보게 되면 2차 시장이란 저당 대출 기관과 밑줄 하세요. 대출 기관 밑줄. 대출 기관. 다른 기관터 사이에 다른 기관 투자자 밑줄. 재판 볼까요? 대출 기관하고 투자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여기까지가 2차 시장입니다. 그래서 대출 기관과 투자 사이에서 자 이렇게 기존의 저당권을 사고 파는 것이 2차가 되고요. 2번 내려가죠. 2번은요. 두 번째 줄 밑줄 하세요. 2차 저당 시장은 원래 차입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래서 나왔죠. 차입자 얘는요. 2차와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3번요. 2차 저당 시장은 밑줄 하세요. 저당에 유동하여 결정적 역할 밑줄. 저당 유동하는요. 1차가 아니고 2차 시장을 의미합니다. 3번 내려가죠. MB에서. 자, MB에서는 심판 볼까요? 자, 좀 전에 분석했죠. MB에서는 그들은 뭐 자, 모기지 저당 팩터 담보를 해서 정권화 시킨다. 저당 담보 정권.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저당 담보 정권입니다. 그래서 의의는 저당 담보 정권으로 보시면 되고요. 박스 봅니다. 박스 보게 되면 참고 부동산 정권의 유형. 거래 1번 지분 정권, 2번 부채 정권. 뭐 가만 잡혀요. 지분 정권 또는 지분 금융은요. 목적이 배당일까요? 이자일까요? 배당. 거래 2번 부채 정권, 부채 금융. 부채 정권은요. 배당일까요? 이자일까요? 이자. 그래서 1번 보면 배당. 2번은요. 부채 금융, 부채 정권, 이자 하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지분 정권은 배당이니까 화살표 리처 동그라미. 부동산 투자세를 가리키는데 리처는요. 항상 배당이 목적입니다. 배당. 반면에 부채 정권은 이자가 목적이지. 자, MB에서 동그라미, AB에서 동그라미. MB에서는 바로 저당 담보 정권이고 AB에서는요. 자산 담보 정권입니다. 둘 다 뭐가 목적이다? 이자가 목적이니까 대표적인 부채 정권입니다. 구분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자, 동그라미 3번 있죠. MB에서의 발행 효과 3번 동그라미. 얘는요. 표가 나와요. 효과. 표를 보게 되면요. 소비자, 금융기관, 투자자, 국가 입장입니다. 집합 볼까요? 자, 선생님. 자, 첫 번째가 뭐죠? 소비자. 소비자 나왔죠. 다음에 금융기관. 세 번째 투자자. 전부가 국가 전체를 말해요.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서 문장을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2번입니다. MBS의 종류. 자, 2번에다가 별표하시고 가장 중요합니다. 종류. 자, 종류가요. 자, 얘가 종류가 크게 MBS. 네 가지가 먼저 MPTS, MBB, MPTB, CMO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인데요. 우리 시험은요. 이것은 약어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약어 우선입니다. 약어. 따라서 교재 볼까요? 1번 이체 정권은 약어 동그라미 하세요. MPTS. 2번 내려가요. 저당 채권은 MBB. 약어 MBB 동그라미.
3번요. 저당 직불 채권은요. MPTB 약어 동그라미. 4번요. 다계청 채권은 CMO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단어를 묻기도 하고 특히 약어도 많이 끄집어내거든요. 약어만 바로 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대로 해석해서 풀어야 됩니다. 약어가 자주 나와요. 자, 영어 읽기 겸해서요. 이제 확인해 봅니다. 한번 네 가지인데요. 제가 단어 부를 테니까 여러분들이 약어를 불러줘요. 자, 이치증권은 약어로 뭐? MPTS. 저당 채권은 약어로 MBB. 저당 직불 채권은 약어로 MPTB. 다계청 채권은 약어로 CMO. 다시 제가 약어 부를 테니까 여러분들이 단어를 불러주세요. 자, MPTS는 단어로 뭐? 이체증권. MBB는 저당 채권. MPTB는 저당 직불 채권. CMO는 다계청 채권. 이렇게 일단 단어를 잘 떠올리시고요. 자, 지금부터 이 단어를 하나씩 풀어서 봅니다. 개념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얘는 따로따로 볼 게 아니고요. 두 개씩 묶어서 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두 개 묶어주고요. 또 두 개 묶어주고요. 둘 묶어서 보시면 공부가 수월합니다. 묶어서 보죠. 그러면 하나씩 설명을 드리기 전에요. 자,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그림 전체를 봅니다. 어떤 사람이 아파트 사면서 은행에 융자 받았잖아요. 은행은 돈 5천만 원 빌려주고요. 이런 여러 가지 권리 가집니다. 돈 바로 쓰는 권리, 저당 채권 가지고 원리금 받자, 원리금 수익금 가진다. 1번, 2번 가지거든요. 지금부터 계속 나옵니다. 1번은 뭐죠? 자, 저당 채권 줄여서 저당권 하면 돼요. 1번 저당권, 2번은요. 원리금 수익금 줄여서 원리금. 1번은 뭐? 저당권, 2번은 원리금. 요 가지입니다. 따라서 은행은 돈 빌려주고 1번 저당권 가지고 2번 원리금 수익금 둘 다 가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은행이 돈이 모자라서 저당권을 팔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저당권 파는 순간 1번, 2번 권리가 있다 없다? 팔았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파는 순간 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저당 유동화는 저당을 팔았기 때문에 은행이 1번, 2번 권리를 못 가진다 이 말입니다. 못 가지니까 이 1번, 2번 권리가 누구한테 넘어가느냐 이겁니다. 누구한테. 그래서 저당권을 팔았더니 저당권 원리금 1번, 2번 권리가 넘어가요. 투자자가 1번 저당권, 2번 원리금. 투자가 모두 가진다면 얘가 MPTS입니다. 따라서 투자가 저당 채권 가지고 원리금 다 가지면요. 이것이 MPTS가 돼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모두 가지면 MPTS입니다. 이치증권입니다. 다음에 투자자가 아니고요. 1번, 2번 이 권리를 발행기간 얘가 1번 저당권, 2번 원리금 수익금. 발행기간이 이것을 모두 가지면 MBB가 돼요. 요 차이입니다. 따라서 결국 요거 차이점은요. 투자자가 모두 가지면 MPTS, 발행기간이 모두 가지면 MBB가 된다. 이런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구별했으니까요. 여기까지. 그러면 교재 봐요. 교재. 1번 이체증권 MPTS는 자, 니은번 제가 부르는 것만 밑줄 하세요. 니은번 밑줄 하세요.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투자자에게 모두 이전 밑줄. 그리고 투자자 동그라미. 그러니까 저당권 원리금을 투자자가 모두 가지면 MPTS입니다. 투자자. 2번 내려가요. MBB. MBB는요. 니은번 밑줄 하세요. 발행기간이 원리금 저당권 모두 보유 밑줄. 발행기간 동그라미. 발행기간이 모두 가지면 MBB가 돼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MPTS는요.
1번 저당권, 2번 원리금을 누가 모두 가진다? 투자가 모두 가진디. MBB는요. 저당권, 원리금 수취권을 누가 모두 가진다? 발행기관이 모두 가진디. 여기까지가 두 가지 차이점입니다. 다음에 이제 나머지 볼게요. MPTB와 CMO도 같이 묶어서 비교합니다. 묶어서 볼게요. 얘는 같이 움직입니다. 같은 성격입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이 나와요. 1번 뭐라고 했죠? 저당권. 2번은요? 원리금 수취권. 그래서 자, 이 두 가지는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 넷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우리나라에는요. 얘가 가장 많아요. CMO. 다계층 채권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경우가 바로 CMO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둘 다 1번 저당권, 2번 원리금 수취권이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는요. 첫 번째, 저당권은 누가 가져? 발행기관이요. 저당권은 발행기관이 가져간대요. 그리고 원리금 수취권은요. 누가 가져가? 투자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저당권은 발행기관, 원리금은 투자가 가져간다. 이 형태가 바로 두 가지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발행기관이, 원리금은 투자자, 양들이 둘 다 걸치고 있잖아요. 두 가지. 그래서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지니까 얘는 바로 한마디로 혼합형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 성격이 바로 혼합형입니다. 혼합형 MBS라고 불려요. 양들이 모두 걸친다는 말입니다. 성질을 둘 다 갖고 있습니다. 혼합형입니다. 그래서 MPTB는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지는데 저당권은 발행기관, 원리금은 투자. 여기까지만 구별하시면 돼요. 따라서 교재 봅니다. 3번요. MPTB는요. 기억번 밑줄입니다. 이체 정권과 저당 채권을 혼합한 성격, 즉 혼합형 MBS입니다. 또 밑줄 하세요. 발행기관은 저당권 밑줄,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 밑줄. 나왔죠? 따라서 발행기관은 저당권 가지고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가 가지고 얘가 바로 MPTB입니다. 다음에 4번 내려가죠. 다계층 채권 CMO도 마찬가지로 얘도요. 저당권은 발행기관, 원리금은 투자자. 똑같은 말인데요. 다만 다계층은요. 말만 들어도 계층이 한 개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다계층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얘는 뭘 말하느냐? 다계층. 다계층 채권입니다. 계층이 여러 개래요. 요때 요 계층을요. 외국어로 본다면 트렌치라고 불러요. 계층, 트렌치가 여러 개래요. 이때 트렌치가 여러 개다 하게 되면 보통 4개에서 5개 정도는 말이에요. 계층이 4개, 5개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계층이 몇 개? 1개, 2개, 3개, 4개가 있습니다. 트렌치가 4개가 있어요. 그럼 순서대로 자, A 트렌치, 다음에 B 트렌치, 다음에 C 트렌치, 마지막 트렌치는 D라고 안 하고요. 마지막은 알파벳 끝자 Z, G 트렌치입니다. 마지막 트렌치를 바로 Z, G 트렌치라고 불러요.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자, 다계층 채권의 총 금액이 500억짜리다. 500억짜리 상품입니다. 총 얼마짜리요? 500억짜리 상품입니다. 총 금액입니다. 그러면 A 트렌치가 얼마? 100억. 두 번째 B 트렌치가 100억이다. 세 번째 C 트렌치가 150억이다. G 트렌치가 150억이다.
합하니까 전부 다 500억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상품 금액이 이제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면 얘는요, 결국 뭐라고 했죠? 이자가 목적이지, 원리금. 이자가 목적이잖아요. 이때 A 트렌치는 고정금리, B는 변동금리, 고정금리, 변동금리. 고정이건 변동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에 만기. A 트렌치는 만기가 짧다. 5년. 얘는 10년. 얘는 15년. 얘는 20년. 점점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험사마다 신탁회사, 국민연금 이런 등록 기관들이 알아서는 짧은 거 할래, 중간 기간, 긴 거 할래 해서 골라서 상품을 사면 되거든요. 그럼 이때 1순위 첫 번째 A 트렌치는요. 상품이 4개인데요. 얘가 1순위죠. 1등이니까. 얘가 먼저 원리금을 받아요. 원리금 받습니다. 1순위가 원리금 먼저 받을 때 후순위 나머지는요. 이자밖에 못 받아요. 원금 못 받아요. 이자만 받습니다. 얘가 원리금 다 끌 때까지는 이자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막내 있죠. 마지막 G 트렌치는요. 아무것도 못 받아요. 원리금도 못 받고 이자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받아요. 아무것도 못 받다가 얘는요. 20년 만기가 돼요. 20년 끝나면요. 만기에 그동안 한 푼도 못 받았잖아요. 누적이 된 원리금입니다. 누적이 된 원리금을 한 방에 받죠. 한꺼번에 지급받습니다. 한꺼번에 지급받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얘는요. 이자가 굉장히 높아요. 이자가 아주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계층별로 자, 구분된다 바로 다계층 채권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4번형인데요. 교재 볼까요? 자, 기업번 저당 채권의 총 발행액이 500억짜리였죠. 자, 몇 개의 트렌치 그룹으로 나누어서 각 트렌치마다 서로 다른 이자율을 적용하고 원금 지급 순서를 다르게 정하는 게 바로 다계층 채권입니다. 2번요. 니은번. 이때 각 그룹을 트렌치라고 하며 트렌치의 수는 4개, 5개가 일반적인데 그러면 만기에 누적된 원리금은 만기에 한꺼번에 지급받는 마지막 트렌치를 G 트렌치라고 합니다. 디귿번요. CM은 MPT에서와 MBB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진다. 이거잖아요. 역시 얘도요. 양다리 걸치니까 바로 둘 다 가진다. 혼합형 MBS를 말이에요.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이상 자 MBS 종류 자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이 개념을 잘 잡아야 됩니다. 개념을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313페이지입니다. 목차 04번요. 한주금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이 파트는 한 문제가 좀 약해요. 약한데 한주금 하게 되면요. 그리고 2번 봅니다. 한 장 넘겼어요. 주요 업무. 과거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한주금이 뭘 하느냐. 목차 4개 있죠. 체크합니다. 1번 보금자리론 밑줄. 2번 주택저당증권 MBS를 발행하죠. 밑줄 하시고. 3번도 모두 밑줄. 주택연금에 대한 보증을 맡습니다. 4번 주택보증 밑줄 하시고. 크게 4가지 업무인데요. 그러면 칠판 보세요. 한주금에서 MBS를 얘를요. 한주금에서 발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번, 2번, 3번, 4번에서 우리 시험 나올 게 1번하고 3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금자리론하고 주택연금입니다.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차 2번 보금자리론 표가 나오죠. 오른쪽 페이지 3번 주택연금도 한 장 넘기니까 큰 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숙제를 내드릴게요. 한주금입니다. 자, 한주금은요. 성질이 두 가지인데요. 보금자리론, 주택연금 표가 나왔잖아요. 표를 보고 무조건 따라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얘가 바뀌거든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시면 시간 많잖아요. 다음 주까지요. 집에 가시면 별도로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하시면 돼요. 뭘 치시려고요? 검색.
한 주금 치면 안 돼요. 나오긴 나와요. 한 주금하게 한 주금 약을 치게 되면요. 이상한 소금 만드는 회사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한국 주택 금융 공사를 쳐야지 홈페이지가 딱 뜨거든요. 딱 뜨면요. 홈페이지에서 검증하기 확인됩니다. 뭐 두 가지. 보금자리론 하고요. 주택연금 하고요. 그래서 보금자리론, 주택연금 요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기본서가요. 기본서가 책이 선 시점이 작년 10월 달입니다. 10월 말입니다. 그러면 11, 12, 1, 2 벌써 넉 달 지났잖아요. 그동안에 한 주금 홈비가 바뀔 수도 있단 말입니다. 숫자가 바뀔 수 있거든요. 이런 수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뀌었다면 이 책이 이제 옛날 책이 되는 거라. 여러분들 항상 두어 달마다 한 번씩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금 얘랑 얘만 찾아가지고요. 찾아가지고 혹시라도 자 책과 표를 비교하는 거예요. 아, 한 주금 홈피 보니까 이 내용이 책에다 옮겨놨네. 제가 옮겨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에는요 홈페이지 내용 보면서 표를 보시면서 서로 비교하는 게 아주 좋은 공부가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비교하시고요. 그래서 3월 달 되면 제가 여기서 이런 게 잘 나올 겁니다. 체크를 따로 해드릴게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한 주금까지 보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다음 주는요 이제 319페이지입니다. 이제 공급자 금융만 남았거든요. 요거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요 금융 다 끝내고 이제 개발 관리까지도 모두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